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세금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세금 이슈를 누구보다도 쉽게 풀어주실 세무사님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더봄 홍대점을 맡고 있는 홍지영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저희 투미TV 첫 출연인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저희 세무법인 더봄은 고객의 사업의 성공의 봄날을 기원하는 모토로 일을 하고 있고요. 보통의 세무사 사무실들은 어떤 한 가지 업무만 하거나 한 분의 세무사님이 모든 걸 담당해 주지만 저희는 한 10분 정도 함께 일하고 있고 세무조사라든지 양도상속 증여, 그리고 기장 분야, 법인 컨설팅 분야 이렇게 각각 분야에 맞춰서 전문적인 인력이 고객 여러분들께 원스톱 솔루션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원스톱 솔루션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요즘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4천도 넘어갔다라고 하던데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이 요즘 막 부동산 투자도 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코인 수익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세무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우리가 코인으로 대박이 난 거야.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있잖아요. 코인으로 그것도 크게 한 30억 벌었어. 이 30억으로 갖다가 코인이 더 대박나길 기다려도 되겠지만 이번 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한번 읽어보자. 그것도 강남에 좋은 주택 한번 사보자. 그래서 부동산으로 갖다가 바꾼다라고 해볼게요. 정확하게는 이제 코인과 부동산을 교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코인을 현금화로, 원화로 바꾼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겠죠. 코인 판돈으로 부동산 매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네, 일단 현금이니까 매수자와 그다음에 매도자 양방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요. 부동산을 갖다가 투자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코인이라든가 그림 같은 열거주의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세금이 없다라고 하던데 코인은 1억을 샀어요. 1억 원씩 샀는데 지금 막 올라서 30억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럴 때도 세금이 0원 맞나요? 네. 저희가 종합소득세법상 소득세법에는 말씀 주신 대로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에서 30억이 돼서 시세차익을 29억이나 받더라도 제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는 거죠. 코인 판도는 일단 비과세야.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내가 현금을 가지고서 부동산 매매 계약하는 것 자체는 또 위법도 아니야. 그럼 코인 판돈으로 부동산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자산을 제가 만약에 코인 판돈으로 시계를 산다고 하면 국가에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2억짜리 시계 산다고 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을 제가 30억짜리를 구입한다고 하면 국가에선 이렇게 생각해요. 이 친구가 너무 젊고 어린데 직장에 다닌 것도 경력이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30억짜리 집을 샀지? 바로 부모님이 증여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코인으로 부동산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국세청이 뭔 돈으로 산 거야 하면서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PCI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만약에 5년이라고 하면 저의 부동산 자산이 30억이 증가했는데 소비지출이라고 해서 요새는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니까 신용카드 쓴 내역도 한 5억 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35억 정도는 제가 벌어들였어야 이걸 자산도 증식하고 경비도 사용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 신고한 소득은 3억밖에 없다. 라고 하면 차익이 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누락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탈루 혐의 금액으로 잡아서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계를 몇 억짜리 시계를 차든 이거는 뭐 등기된 자산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아니면 자동차, 회원권 등의 등기성 자산들을 취득하게 되면 이 돈 뭔 돈으로 샀어? 라고 하면서 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돼서는 조사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일선서에서 나오는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국세청에서 나오게 되는 조사가 있습니다. 서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무서라는 개념인데요. 세무서는 그래도 금액이 크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서울지방국세청이라든지 또 중부지방국세청 그런 곳에서 금액이 나왔다고 하면 일단 좀 탄로된 혐의 금액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야. 코인으로 번 돈도 세금이 없어. 문제될 게 뭐 있냐. 일단은 세무조사 들어오면 피곤하긴 하지만 내가 소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저희가 세무조사 나왔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주택을 한 16억짜리 사셨었고, 그리고 건물도 한 30억 정도 사셔서 전체 자산 한 50억 구입하셨는데, 저희가 5년 동안 이분 계좌를 다시 털어가지고 소명을 했더니 실제 한 80억 정도 수익이 나셔서 충분히 그 자산을 구입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왜 그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코인을 벌었고 젊으신 분이니까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도 한 채 사드리고요. 용돈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가 돼요?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증여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가 스타트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귀찮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세금을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증여한 사례가 있다면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만약에 제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통장을 열어서 이거 매출 누락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다른 조사가 파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취득을 대단히 조심하거든요. 취득 자금 자체도 내가 소명 가능한 금액이지만 괜히 이 부동산 하나 잘못 샀다가 내 사업장 세무조사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부동산 안 사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런 것처럼 내 코인으로 갖다가 번 돈으로 뭐 비과세기도 하고 이걸로 부동산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일단은 세무조사 딱 들어오는 순간 괜히 또 다른 거랑 연루돼 가지고 털릴까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명목은 자금출처 조사의 대부분은 증여세라는 부가 세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증여세는 피할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불복으로 가서 증여세 부과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게 사업과 관련돼서 매출 누락이 됐구나라고 하면 어차피 종합소득세를 다시 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안 맞을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은 세무조사를 받으면 힘든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PCI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코인 수익금을 갖다가 노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비과세니까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제가 만약에 건물을 구입한다고 하면 현금이 있더라도 저는 대출을 많이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사전에 상담을 오시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요. 그냥 건물은 막 구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건물 구입하시기 전에 사전 상담을 온다고 하면 대출금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일으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차차 갚아나가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작성하게 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양식에는 코인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명목의 내용은 없지만 저희가 그걸 제출할 때 아예 보충조서의 형태로 저는 이렇게 계좌에서 돈을 수익이 나서 이걸 구입했습니다 라고 소명을 한다면 조금 더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금 소명 자체를 미리 해두면 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난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있어도 일부러 대출을 좀 받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PCI 분석으로 갖다가 국세청이 접근할 때 애초에 이 소득 누락이라든가 또 어디서는 또 증여 추정 배제 규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안 맞춰줘도 세무조사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면 보시면은 실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양쪽으로 소명을 하게 되거든요. 먼저 우측에 있는 원천 금액을 보면 조사 기간 따라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 향후 10년까지를 조사를 본다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여기다 다 적게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으로 제가 여기 보면 5억 정도를 벌었잖아요. 5억 1,500만 원을요. 그
급여로 찍힌 것은 맞지만 그에 반해 신용카드를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액도 사용한 내역대로 이렇게 다 원천이랑 사용한 내역을 다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 그런데 운용한 금액보다 저희가 원천의 금액이 구멍이 빵 난다고 하면 그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되겠죠. 물론 세법에는 밑에 아래 보시면 증여 추정 제외 요건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의 경우에는 둘 중 작은 금액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증여 추정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 취득 금액의 20% 또는 2억 원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 뭐 2억 원이 제일 작다라고 하면 그 금액 자체는 저희가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법령에 있는 기준이긴 한데요. 위에 보시면 이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사무처리 규정이라고 해서 국세청 내부에서 처리하는 규정에 따르면 요것과 같은 금액들은 사실 이런 정도의 내부의 금액은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금액만 받으시는 분들은 조사 나오셔도 크게 이슈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렇게 가상화폐로 돈 버신 분들은 되게 금액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작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 조사가 시작이 되면 여기 있는 금액들이 봐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금액들도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조사가 이 안의 범위에 있다면 시작을 안 한다. 조사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지 실제 이런 분들도 조사를 받게 되면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전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코인 수익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요약해보자면 코인 수익금은 비과세다. 그러니까 코인 수익금으로 갖다가 부동산 매수하는 것 자체도 문제는 없다. 코인 수익금으로 갖다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우리 PCI 분석 얘기했었던 것처럼 국세청이 이거 뭔 돈으로 났어? 하면서 세무조사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풀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자금 소명에 대한 대비들을 미리 해두는 게 필요하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논외 얘기인데 이렇게까지는 우리 정석적으로 갔어요. 세금 탈루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불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억 투자해서 코인으로 30억 벌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부모가 돈이 많은 거야. 대한민국 상증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내가 코인으로 갖다가 30억을 바꿔서 우회해가지고 자녀한테 30억을 넘겨버린 거죠. 그러면 자녀가 나 코인 30억으로 돈 벌었어요. 이걸로 아파트 살게요. 라고 하면 증여세 세이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금융거래는 증빙이 남기 때문에 만약에요 매수자가 내가 코인으로 지불할게 했을 때 매도자가 그래 코인으로 지불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은행 통장을 통해서 송금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양성화되면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할 우려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다 납세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 즉 예전에 1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입금했었던 입금 기록이 있을 거고요. 출금했었던 출금 기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내역을 가지고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매기게 될 겁니다. 코인으로 돈 벌어서 그걸로 부동산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30을 코인으로 바꿔서 애한테 줬다. 국세청이 너 코인 판 기록은 있는데 산 기록은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입증을 못한다. 전 진짜 코인을 벌었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납세자한테 있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된다, 소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증여 추정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상증세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 제45조에 따르면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또는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봤을 때 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때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취득자가 증여를 받아서 샀구나라고 추정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까 그 30억을 증여로 추정한다면 30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게 되겠죠. 우리가 뭐 코인 거래에 대해서 100% 입증할 건 없다 하더라도 최초에 매수했었을 때에 대한 기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금화했었을 때의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명을 못했을 때는 일단 증여로 추정된다. 입증 자료를 미리 대비해 놓든가 아니면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들은 기록들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굳이 저희가 뭐 통장에서 그렇게까지 거래 내역을 소명하지 않더라도 거래소의 거래 기록만으로도 증빙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지영 세무사님과 함께 코인 수익금을 통한 부동산 매매 거래 시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세무조사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해당 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하는 방법까지 쭉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사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보다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산을 구입할 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코인 매매 수익을 통한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미리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세무법인 더봄의 홍지영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